문제가 오히려 명예시되는 것 같아서 김재현 사건을 시계 위주로 다루고 있는 일부 언론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상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이 앞장서 그녀를 소유부사라고 부르는데 천박하고 한심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미입니다. 유병헌 수행자가 신종 성상 사업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테이트 경제 동해발이 이른바 정뱅이 사업으로 5년에 매출 2조 원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우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선수들이 함께 레이스를 펼칩니다. 관중들은 경마와 경영처럼 돈을 걸고 경기를 관람합니다. 이른바 경비인으로 불리는 새로운 인상도박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회사는 실제 경기가 성공할 경우 5년 내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의 대응에 유병헌 의사가 대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사의 정치적으로는 유병헌의 친환이자 소속군으로 지난 6월 구속된 권호준 씨가 감사로 재임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회사를 실제로 주도한 배우엔 유병헌의 동생 유병호 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1일 생명혐의로 구속된 유 씨는 명함에 회장이란 직책까지 명시하고 소비자금 대부분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국회의원을 통해 관련 법안 제정을 시도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행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무산됐습니다. 그뒤 해외로 눈을 돌려 내년초 두바이에서 시범경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금은 유병헌 씨가 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났다며 유병헌 일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그다음에 출연하고도 이분이 회사에서 뭐 이래저래 하고 금융을 생각할 때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유 씨가 여전히 회사 지분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우입니다. 유병헌 씨 복귀 당시 보험파 내부에서 유 씨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복귀 조력자였던 일명 신혼과 김엄마조차 유 씨가 혼자 희생해서 신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병헌 씨의 복귀를 도왔던 신엄마 신명희 씨가 지난달 식당에 돌연 사과합니다. 그리고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병헌 씨가 다수의 위기 상황을 수습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합니다. 또 유 씨가 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것을 인정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 씨의 경영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역시 구속된 제2의 김엄마 김영선 씨도 유 씨 일가 때문에 교원파 전체가 고통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유병헌 회장의 혼자 희생해 신도들의 직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지도부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은 이미 지난해 11조를 둘러싼 폭력 사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김수원 작은 관리를 맡았던 이석방 총무는 유 씨에게 경찰 수사 수용을 주장했다가 김수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유 씨 일가 때문에 사업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보험사 내부 핵심 세력 간의 지금 분열이 바로 유병헌 씨나 유병헌 씨의 그 후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 끝까지 우리가 교수에 대한 지원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결별해야 되느냐. 검찰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유 씨의 죽음이 부원판의 세력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경찰이 순천 별장을 다시 압수수색했을 때 별장 추진문에 식칼이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식칼이. 유 씨의 죽음과의 연관성을 두고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희 기자. 유병헌 씨가 마지막으로 의심했던 순천의 별장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어지럽게 걸려있고 대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대문 결대 사이에 날카로운 식칼이 반드시 꽂혀 있습니다. 검찰이 별장을 처음 도습한 지난 5월 25일엔
없던 물건입니다. 유병헌 씨가 먹었던 이 별장 대문 앞에 식칼이 꽂혀 있었다는 점에서 각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별장을 압수해간 경찰은 누가 왜 식칼을 대문에 걸어뒀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파가 단순히 문을 잠그기 위해 식칼을 사용했다는 얘기부터 인근 부지에서 북한에 버리던 무당들이 쏟아싸는 소문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유 씨의 죽음과 관련된 상징일 것이란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사살 의혹이 난무하면서 불법과의 연계설까지 나옵니다. 수사당국이 유 씨 사인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 씨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과 억측들이 어지럽게 나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규입니다. 숨진 유병헌 씨의 이 가방하고 장남 배길 씨가 임신했던 오피스텔에서는 모두 스코알렌이 발견됐습니다. 스코알렌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 부자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했던 것인지 이재동 기자. 유병헌 씨가 임신했던 순천 별장에서 스코알렌 병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유 씨의 시신 곁에서도 장남 백일 씨가 숨어있던 오피스텔에서도 빠지지 않고 스코알렌이 발견됐습니다. 스코알렌의 중성분은 상어 간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구원파 소유의 제약회사 한국제약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인데 체내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의 스코알렌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안동이 된 거가 아마 그 농약 친구 먹고 지금 안 되는데 이걸 먹어야 좋아졌어요. 스코알렌의 효능 외에도 유 씨 일가는 스코알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가 세운 세모그룹 성공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제원금을 생산하던 영세업체 세모는 80년대 후반 건강식품 사업에 뛰어들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스코알렌을 팔았는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코알렌 판매 수익은 세모그룹의 사업 자금으로 쓰이며 유 씨 일가에 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유 씨 부장은 건강과 부를 함께 가져가셨다고 믿은 스코알렌을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재동입니다. 경찰이 유병헌 씨 사망과 관련해서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는 것인지 김승동 기자입니다. 유병헌 씨 시신을 발견하고 단순 노숙자로 알고 한 달 넘게 방치했던 경찰. 현장에는 스코알렌 등 유 씨임을 유추할 단서가 많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유 씨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 일부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실력을 회복할지 대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유 씨 일가 수사에서 검경의 불통을 인정하고 검경간 적극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향후 공적의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지만 검경 갈등과 불통이 수사권 독립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에선 경찰청장의 경고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 씨의 장남 백일 씨를 검거해 초면을 살린 직후 공적을 극대화하려고 생색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눈물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원순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학생 6명이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공판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한 학생은 세월호 사고 초기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 때문에 대부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이나 선장이 지식도 많고 하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선내 방송도 선출이 더 안전하다고 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가 더 기울고 물이 턱밑까지 차올라 침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도 믿었던 어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째는 결국 배가 거의 옆으로 누웠을 때 친구들이 밀어 올려줘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선실을 빠져나온 뒤에도 자신이 움직이면 배가 더 기울까봐 걱정돼 마음대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창밖에 시퍼런 바닷물이 차오른 상황에서도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 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단원고 학생들은 선원들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지만 결국은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TV조선 신한순입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 피고 7명을 위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종교의 이 심오한 목적에서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과연 적절했던 것인가 말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재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종교 지도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생총무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소속자입니다. 성직자들은 피고인 조양원 씨의 부인 엄경희 씨 등 가족 5명의 요청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지난 3일 염수정 추기경이 피고인 가족들을 만났고 자필로 직접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성스님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염추기경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된 탄원서에 서명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를 향한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SNS상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원칙 없이 감성적으로만 가는 것 같다는